네, 밤사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먼저 이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은 일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 기조가 또 꺾이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 어디 있을까요? 예, 지난달에 유럽중앙은행은 그 25bp 금리를 인하하면서 0.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이달에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의 의지가 이제 소멸됐다. 혹은 약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그 추가적인 인하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긴축해서 성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유럽중앙은행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했다는 점은 향후에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분명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추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부분은 6월 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향후 기준금리 그 운용 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그 경기 흐름이 위축된 가운데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를 했고요. 예금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시킨 가운데 대출금리를 또 역대 최저치인 1% 수준으로 하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독일 등 3개국 이런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고려해서 긴축 완화를 통해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 유럽 경기에 대해서 분명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실업률 안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정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그 통화량과 금리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를 위해서 적정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지하고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 또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회복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의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언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 수준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략 25bp 정도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역내 그 가계라든지 비금융기업들의 그 신용 수요를 감안한다면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럽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향후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통적인 부양 방법인 기준금리보다도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나설 수 있을지 그 여부가 향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이하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다만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관련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표될 지표들 어떻게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중국에서 5월의 수출과 또 무역 수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 등 주요 그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는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중국의 소매 판매와 또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중국 지표들 같은 경우는 고정 투자가 과잉 그 생산 설비 등으로 인해서 직전치보다 0.3%포인트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대략 1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월보다 0.2%포인트 개선된 바가 있고요. 또 수출 경우도 직전치 대비해서 4.7%포인트 늘어난 14.7%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 수요 확대에 따라서 산업 생산도 3월보다는 0.4%포인트 개선된 9.3%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일단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중국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내외 수요 개선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 활동 역시 개선된 흐름을 이어가면서 2, 4분기에 중국 경기의 반등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문제를 고려한다면 가속화 가능성은 분명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 판매 선행하고 있는 중국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지난 4월에도 전년 동기 비해서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가세가 계속해서 확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수의 개선은 분명히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대외 수요 역시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이라든지 주택과 같은 자산 효과 등에 힘입어서 민간 소비의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에서 그 성장으로 정책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적인 수요 확충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5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공개를 통해서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해서 그 상저하고의 시각을 유지 가능하고 또 하반기에 좀 더 강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하반기 중국의 경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자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내수뿐만이 아니라 대외 수요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많이 해소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